요 문구도 이제 딱 읽는 순간에 제 삶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보이는 거죠. 공인사님, 오늘도 인생은 실전이다를 두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이거는 통찰이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제 인생을 제 인생의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한번 지금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많은 기성세대가 젊은 친구들이 안정성과 칼퇴근만 바라보며 공시족이 된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실제 공무원은 박봉에 칼퇴근 못하는 부서도 많다. 근본적으로 안정성과 칼퇴근은 공무원을 선택하는 부차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20년 동안 수능에 특화된 채 아무 생각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 실력도 제대로 쌓지 않은 사람이 가진 능력은 여전히 객관식에서 정답을 골라내는데 머물 뿐이다. 공무원 시험은 데칼코마니처럼 수능 시스템과 닮았고 준비할 수 있는 학원조차 최고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이다. 그러니 제발 맥락적 사고를 하자. 모든 것을 젊은 친구들 탓으로 돌리지 말자. 웅이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 3년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랬어요? 예, 보통 이제 얘기들이 9급은 2년, 7급은 3년, 5급은 5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3년 차에 올해는 붙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3년 차까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제가 공무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떨어졌죠. 근데 그때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인지 그라운드에 입사해서 지금 상상스퀘어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 그때 공무원이 됐었어도 별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문장 때문에. 근데 지금 되게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삶이. 지금은 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제가 공무원 시험을 떨어진 게 전화위복이 되게 되었는지 한번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공부를 좀 싫어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싫어했던 건 아니고 학창 시절에 너무 부모님이 이제 공부 이러시니까 사실 이제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하지만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 아주 좋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아쉬웠던 게 특히 이제 공부 했던 게. 근데 사실 그때 부모님들은 다 그러셨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고요. 아무튼 그게 너무 지겨워서, 네. 하나 예시를 말씀드리면 이런 적도 있었어요. 중간고사가 끝나가지고 친구들하고 PC방을 가기로 했어요.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겠다. 끝난 날. 네, 마지막 중간고사 날. 가려고 했는데 이제 PC방 갔다 집에 가면 늦으니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PC방이라니 빨리 기말고사 공부 준비해야지. 이렇게 사람 그냥 너무 그렇게 공부 하셔가지고.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은 PC방을 못 가고 그 다음날 이제 친구들하고 PC방을 갔죠. 진짜요?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셔서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이제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대학을 가고 나서 이제 역효과가 일어났죠. 그냥 공부를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5살에 군대에 갈 때까지 한 2년 정도 휴학도 하고 그리고 다녔던 2년 4학기 중에 학사 경고를 2번 맞았어요. F가 한 7개인가 8개인가 이러고 진짜 공부를 완전히 손에서 놓았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사 경고를 2번째 받고 나서 이제 도망치듯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역을 했으니까 이제는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박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힘든 거는 지금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금 힘든 거다. 제가 진짜 20대 초반에 막 산 덕분에 20대 후반에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F도 많으니까 학점도 다시 다 퇴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재수강도 해야지, 지금 듣는 과목도 잘 들어야지. 그래서 진짜 아등바등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공부를 오랫동안 손에서 놓았잖아요. 머리가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돌아왔는데, 그래도 전역하고 나서 막 공부를 하려니까 그걸 따라가기도 힘들고 진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든 학점을 3점대까지 맞춰놓습니다. 3.14였나?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너는 학점이 파이냐 이러고 놀렸는데
그래도 뭐 연세대 3점대 학점이면 뭐 나쁘지 않다고 뭐 선배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대잖아요. 그렇죠. 공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상황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게 제가 졸업하기 한 1, 2년 전에 그게 터졌어요. 세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게 터지고 나서 세계 금융위기가 오고 그래서 취업 시장이 그냥 말 그대로 바늘구멍, 진짜 바늘구멍이 되어버려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취업만 그 졸업 학기까지 포함하면 한 3년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 원서를 많이 내긴 했어요. 엄청 냈죠. 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 대기업, 중소기업 다 넣었는데 다 서류는 또 다 통과를 해요. 학벌이 좋아서 그런지. 그랬는데 예, 면접도 통과를 한 것도 많고 그런데 최종 면접에 가면 꼭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후배 중에 한 명은 저한테 그래. 형이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래. 생긴 게 좀 그래. 막 이렇게 놀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그때 들었냐면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뭐 인적성에서 떨어지거나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그랬으면은 내가 공부를 더 하면 되겠다 그러겠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이게 뭐가 확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거에 계속 도전을 하지 말고 확실한 거에 도전을 하자. 그리고 내가 오지선다는 잘했으니까요. 제가 그거 잘해서 대학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게 내가 뭐 하다못해 뭐 97점 100점 맞아버리면 못 떨어뜨리겠지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한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인생은 실전이다에 나온 구절하고 똑같잖아요. 20년 동안 수능에 특화된 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그거 잘해왔으니까 그거 다시 하면 또 잘할 수 있겠지 이 생각으로 공무원에 도전을 한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공무원 시험을 이제 시험을 봐서 떨어진 건 아니었고 시험을 보기 전에 이제 집안에 일이 생겨서 제가 이제 가업을 대신 운영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시험을 이제 3년 차에 못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그것도 이제 한 8개월 정도 공부를 손에 넣으니까 또 이제 머릿속에서 다 휘발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어떡하지?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이제 한 2년 반 동안 공부했던 게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가지고 다시 공부하려니까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 모의고사 비슷하게 제가 시험을 봐왔어요. 예전보다 점수가 반토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암기식이니까 달달 외웠던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진짜 낙담도 크게 하고 그때가 겨울이었고 제가 이제 혼자서 막 그 가게 일을 하느라고 몸 상태도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은 좀 몸 추스린 다음에 봄 되면은 인력사무소라도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고영상 작가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잘하는 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죠. 근데 그 운 좋은 걸 겪고 나니까 오히려 그때 제가 공무원에 도전했던 게 되게 안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돼 보니까.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던 이유가 내가 오지선다는 잘하니까 이걸로 도전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뭐 국가에 대한 뭐 그 사랑, 그렇죠. 아니면 또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 이런 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무원이라면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내가 잘하는 거니까 뭐 잘하면 붙일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덜컥 돼버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쵸 국가에 대한 뭐 헌신, 뭐 국민에 대한 봉사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고용 영역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나라 일을 하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런 일들이 어떤 분한테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거 해서 공무원으로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솔직히 아니에요.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잘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박사님이 이것도 많이 하신 말씀인데 딱 그 말이 생각났어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어요. 저는 그때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잘하는 편한 어떻게 보면은 컴포트존 안에 있는 일, 내가 원래 잘하던 일이고 편안한 일로 할 수 있는 걸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거죠. 현실 도피성으로 공무원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한테는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더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죠.
네. 야, 그거는 진짜 큰 행운이네요. 그쵸. 저는 근데- 진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근데 해요. 되게 궁금한 게, 그럼 그거 진짜 그냥 운이에요?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그래도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 없었나요? 제가 딱 어. 하나 말씀드리는 게 어. 그건데, 제가 고영성 작가님이 그럼 저를 어디서 보고 그렇죠. 스카우트를 했냐. 어. 제가 활동하던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꾸준히 글을 올렸고, 그것 덕분에 이제 사람들이 제 글을 많이 좋아해줬고, 그걸 고 작가님이 좋게 보시고, 아,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저를 스카우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글을 썼는데, 어떤 느낌으로 썼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최소한 반나절은 내가 좀 뇌를 쉬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미 삼아 글을 쓴 거예요. 야, 쉬면서, 쉬는 네. 게 글을 쓴 거예요. 네, 쉬는 게 글을 쓴 거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쭉 그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에 이제 글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꿈을 손에서 놓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걸 로또에 많이 비유해요. 로또를 안 사면 당첨 확률이 0%잖아요. 로또를 하면 당첨 확률이 0.00001%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를 아예 놓아버렸다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텐데, 놓지 않고 일주일에 한 편, 되게 적은 숫자 같은데 그렇게라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에 들어오고 나서 또 하나 이제 깨닫게 된 게 제 강점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글쓰기를 보고 고 작가님이 저를 스카우트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예. 공대면은 문과가 아니잖아요. 뭐 국어국문학과도 아니고. 그래서 글하고는 상관없는 전공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보면은 저도 제가 이제 대학 진학을 할 때 글쓰기 쪽으로 진학을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사실 그것도 그래요. 글 쪽은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저도 취업이 잘 되는 공대에 이제 진학을 한 건데, 솔직히 이제 제 강점을 생각했으면, 그렇죠. 그런 어문 계열 쪽으로 가는 게 맞았을 텐데, 그런 저조차도 잘 몰랐던 그 강점을 이제 고 작가님 캐치를 하셔서 스카우트 해주신 거고, 제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글을 쓰면은 박사님이 이제 미디어 그런 피드백을 주시니까 박사님한테 정말 많이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랄까 이제 제가 그 이전에 썼던 글은 아마추어의 글쓰기였다면 오고 나서는 프로의 글쓰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더 정교해진 거죠. 예. 정말 정교해졌다는 말이 맞는 게, 제목에 쓰는 단어 하나조차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예. 그 덕분에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싱크베이션 오프라인 할 때, 그때 이제 잘 팔리는 글쓰기라는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을 하기도, 예,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제가 항상 이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한테 많은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데 서로 상승작용을 많이 일으켜요. 근데 이거를 저는 그럼 이렇게 피드백도 주고 내 것도 이렇게 프로답게 바라보고 이걸 다 누구한테 배웠냐? 박사님한테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얼마 전에 제 글을 보고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페이스북에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체인지 그라운드 글을 보는데, 거기서 어떤 글을 보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고 정말 공감도 되고 감동을 하는 글이 있으면은 항상 마지막에 글 쓴 사람 이름이 윤충희 PD더라. 이런 데서 이제 저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내 강점이 글쓰기에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죠.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 진짜 그게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또 깨닫게 된 게 있는데, 한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패착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입학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중간 목표죠? 그렇죠. 중간 목표예요.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것도 중간 목표예요. 근데 저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명문대에 합격했으니까 이제 난 뭐 공부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엄청 큰 패착이었죠. 그것 때문에 고생 엄청 했고 나중에 취업까지 안 됐으니까.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되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만 되면 인생이 바뀌겠지. 아까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제 명문대가 인생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끝났어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실제로 제 후배들 중에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요즘엔 스카이 공대도 취업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어서 이젠 진짜 실력의 시대가 됐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또 거기서 승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에 적응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너무 그런 목표들이 마치 인생의 끝인 것 마냥, 그것만 이루면 다 될 것 마냥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또 인생은 실전이다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끊임없는 노력으로 엄청난 부를 얻었거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또 다른 고생길을 떠나거나 정말 힘든 도전에 착수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이유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게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시 고통을 자처하는 이유는 뭘까? 새로운 목표를 찾지 않으면 꿈이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서 꿈과 목표가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해보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통해 순간적으로 생각과 현실의 간극을 없앨 수는 있어도 다시 새로운 꿈을 꾸며 스스로 고통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인 것이다. 네. 요 문구도 이제 딱 읽는 순간에 제 삶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인생이 고통이라는 거를 일찍 진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걸 깨닫고 그래 이걸로 끝이 아니고 내가 계속 앞으로 계속 정진하고 계속 노력해야 되고 진짜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그거를 진짜 어렸을 때 깨달았으면은 진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걸 몰랐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또 이걸 보면서 내가 박사님이 이 얘기를 책에서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좀 더 박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좀 일찍 들었으면 내 인생이 좀 덜 후회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윤PD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네. 정말 감동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 본질을 봐야 된다. 네. 본질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중간 목표가 본질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면에 본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꿰뚫어 볼 수 있는 뭐 멘토라든지 또 뭐 이런 인생의 실전이다 같은 좋은 책들이 있으면 정말 그런 걸 알고 이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저희가 그 시행착오 줄이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독서를 하면 항상 아웃풋을 해야 독서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인생은 실전이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랑 비슷하게 아웃풋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책을 읽으시면은 저처럼 어느 한 구절에서 내 인생의 과거가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서술해 보시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다. 아니면은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거를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인생의 후회를 줄여나가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거니까요. 네. 좋네요. 오늘 제가 인생은 실전이다를 읽으면서 깨달았던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예, 제가 도망치듯 그 공무원 시험으로 갔던 게 너무 안일했다. 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진짜 강점을 찾을 수 있었다. 예. 오히려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기회가 제 진짜 강점을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예. 여러분 이게 인생은 한 번 뭐 목표를 이뤘다고 끝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나아가는 그래서 고통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그게 인생이다. 요 말씀을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